제가 마진율이 뭐 20%만 넘어가도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지금 50%를 바라보는 영업이익률에 40%가 넘어가는 순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되어서 구독자가 드디어 이제 4만 명을 넘어가게 되었고요. 4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로봇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리포트를 분석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로봇 투자 전략 리포트를 이제 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25년에 로봇이 저는 가장 우리가 투자를 1순위로 좀 고려해 봐야 될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도 어찌 보면 좀 3대장 섹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저는 혁신업종에 있어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대박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저는 로봇 쪽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드리긴 했지만 기업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로봇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이제 해놨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제 몇 개 종목 정도를 분류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강조드렸던 로봇주들에 대한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 무료로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뭐 개인정보 내거나 뭐 비밀번호 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링크 통해서 오면 여기 리포트 올려놨어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특강도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2일, 3일 3일 동안 총 3일 동안 이제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모두 저녁 7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에요.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해 드릴 내용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텔레그램 방 오시게 되면 여기에 고정된 메시지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검색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놨어요. 뭐 검색식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료로 다 이거 지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오셔서 검색식 꼭 받아가시고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검색식이 기술적으로 바닥으로 깨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상방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추세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그런 검색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나 상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기술적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제가 엄선해서 오늘 또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차트에 이제 포착된 종목 중에서 디어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관세 위협으로부터 좀 회피할 수 있을 만한 좀 도망가 있을 만한 종목 중 업종 중에 하나로 엔터 산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조드린 게 하이브, JYP 엔터 그리고 디어유였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디어유 버블 요런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티스트,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누가 이제 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조용필, 이선희랑 카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용필, 이선희가 와서 라이브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팬분들에게. 뭐 더 나아가서 H.O.T, G.O.D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 내가 이효리랑 카톡하고 뭐 이효리가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걸 가서 볼 수 있다? 물론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라이브 하는 거는 모두가 이제 자유롭게 보는데,
이제 또 팬들과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메시지로 소통하는 서비스도 출시를 하고 이게 나중에 뭐 합병하게 되면은 또 시너지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SM 스튜디오, SM 기획사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가 한 1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M이랑 JYP 쪽이 많이 이제 투자가 진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익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도 우상향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뭐 10%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채 비율을 현재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마진율이 뭐 20%만 넘어가도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지금 50%를 바라보는 영업이익률에 그리고 40%가 넘어가는 순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0%대에서 이제 40%막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사실 마진율도 원래도 높은데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구조예요. 이제 한알령이 해제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엔터 산업이 미국에서도 진출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JYP의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항상 이 산업을 봤을 때 미국 진출이 상징하는 게 정말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박진영 씨 JYP 엔터의 이제 수장이신 분께서도 뭐 원더걸스라든지 과거에 B라든지 뭐 할리우드에 도전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지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이분도 JYP 그 박진영 그분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던 JYP 소속에서 일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진출을 이제 도전해왔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치가 하이브에서 꽃을 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뿐만 아니라 현재 JYP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이키즈가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우리가 콘서트를 가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됐다면 집에서도 편하게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하고 소통하거나 가수들의 이제 방송을 보거나 이런 이제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결제를 하는 니즈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충분히 뭐 앨범도 수십 장, 수백 장을 쓸어가는데 이런 거 아티스트랑 소통하는 플랫폼을 과연 결제를 안 할까? 훨씬 더 비싸도 소통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마 등급이 계속 세분화되면서 계속 나뉘면서 막 고가도 이제 생기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전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에 있어서 콘서트 쪽으로만 이제 영향을 주고 뭐 앨범 판매량 이런 걸로만 갔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들이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디어유는 지금 시대상과 맞아떨어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딱 매물대까지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삼각수렴 패턴을 딱 보여주고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수급이 최근에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정말 막대하게 쓸어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금 매수세 수요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엔터 중에서 차트로 좀 유리하고 괜찮을 만한 게 첫 번째로 디어유가 있다. 그리고 검색 시계도 좀 포착이 됐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요. 이건 이미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던 건데 바로 TNL입니다. 예, 일단 TN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계속 두드러졌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매물대 돌파도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TNL을 소개할 때 이때도 소개해드리고 이때도 소개해드리고 이때도 계속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역시나 계속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TN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재무에 있어서 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고가 돌파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타점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차트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걸 진짜 내가 살 것이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걸 뚫을 거라는 믿음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 재무적 성장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무가 그냥 안정감만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면 충분히 더 큰 프리미엄을 부여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TNL 같은 경우에도 300억대에서 머무르고 있던 매출이었는데 어느덧 1,700억, 이제 2,000억 중반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네 자릿수를 앞두고 있죠. 900억대까지도 이제 26년도 예상이 되고, 순이익도 700억까지 폭발적으로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채 비율도 이제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무차입 구조죠, 이 정도면. 마진율도 20%대에서 이제 30% 초중반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순이익률은 28%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그런데 여전히 PER이 8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중반 정도 돼요. 6,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순이익이 760억 정도가 기대되니 아직도 저는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때도 TNL 막 올라갈 때와 감사해요 하셨는데 다시 또 조정이 나옵니다. 저는 요 지금 선 그어드린 요 고점 부근 여기 지지를 바치고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TNL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분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 하기보다는 욕심을 좀 더 내면서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NL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지금 아마존 미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여드름 패치제. 요즘 여드름 패치제는 요 마이크로 니들이라 그래가지고 오돌도돌하게 돌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주는 이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마이티 패치라는 제품 이름으로 지금 이미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요즘에 또 의료 뷰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비올도 강조드렸듯이. 그래서 TNL 역시도 그 결을 따라서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원래 TNL이라고 하면 그런 뷰티 쪽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다시피 창상 피복제 막 우리 다치고 막 무슨 인대 늘어나고 이러게 되면 파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패치제 같은 것들로 유명한 기업인데 어쩌다 보니 마이크로니드를 타고 이게 성장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드름 패치제가 정말 크게 떠오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저는 TNL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포착이 된 종목인데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 높은 주가를 더 높게 이제 만들어줄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매번 강조하는 제약바이오죠. 역시나 24년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25년, 26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마진율도 영업이익률 10%대에서 20%대, 30%대로 정말 빠르게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진출 FDA 임상 통과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 미국은 하나를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마진이 더 남아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다. 사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강조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번 신고가 쓰고 있으니까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은 이제 막 또 요 삼각수렴 패턴 돌파하는 차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거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돌파 나오기 전에 요 밑에서 먼저 선취매하는 스타일의 유형의 투자자들이 있고 이렇게 빼꼼 고개 들기 시작했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빼꼼 고개 들었을 때 매수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월봉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초반이기 때문에 또 윗골이 달 수도 있는 거라 아직은 몰라요. 그치만 중요한 건 결국 시간이 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확장과 마진율 상승이라는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7년도도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1조가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순이익은 이제 3천억대가 예상됩니다. 27년 정도 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이 20배 초반까지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SK바이오팜의 마진율을 생각해 봤을 때
과한 프리미엄을 부여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적절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후까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긴 호흡으로 볼 생각이 있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10% 20%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한 50% 80% 이상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노리는 쪽으로 좀 더 차분하게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백스인데요. 현대모백스는 제가 이제 그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자동화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수급, 특히 금융투자의 수급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바닥에서 머무르고 있던 주가가 최근에 1월 말부터 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했을 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아랫꼬리도 달고 윗꼬리도 달고 하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컸어요. 차근차근 올리다가 거래량도 최근에 터트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저는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같이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이 한 차례 뭐 23년, 24년 이때 부각이 됐을 때도 현대모백스는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로봇을 쓰는 이유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건데 협동 로봇 이게 과연 완전히 인류를 대체하는 수준인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류자동화라는 거에 있어서는 인력을 즉각적으로 많이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현대모백스의 이제 상승 랠리가 꽤나 뛰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그 이전까지는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이 좀 늘었다 싶다가도 이익이 쪼그라들거나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2024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매출이 3,400억으로 뛰기 시작하더니 영업이익이 역대급 영업이익인 200억대 중반, 순이익도 200억대 후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4천억대 매출이 그냥 1,000억대 후반에서 2,000억대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퀀텀 점프를 3천억, 4천억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변곡점이 오기 시작하고 특이점이 오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예요. 24년도부터. 왜 그렇죠? 로봇 산업이, 물류자동화가 본격적으로 포텐셜이 터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른 기업들도 로봇주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혁신 업종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올라갈지 뭐 PER이 뭐 50배다 100배다 그거 뭐 1, 2년 안에 금세 그냥 막 20배 10배로 다운돼 버립니다. 전망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익이 완전히 변곡점을 벗어나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잘 노려야 되는데 그게 24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24년 말부터 주가는 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전망해 본다면 물류자동화라는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저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잘 나올 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뭐 8%, 5% 정도 나왔는데 이제 한 7.8%, 7.9% 정도까지 마진율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 2024년, 202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6년, 7년 가게 되면서 마진율도 같이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PER이 높지도 않습니다. 뭐 한 14배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은 혁신업종 치고 고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승강장 안전문이라든지 물류자동화라든지 물류자동화 사업 매출 비중의 지금 68%를 물류자동화 사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로봇 사업을 한다더라, 뭐 스마트 팩토리 한다더라, 그 다음에 물류자동화 한다더라 말은 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매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비중이 별로 안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섹터든지 그렇습니다. 테마가 붙기 시작하면 실상 까보니까 그 사업 별로 하지도 않고 있어. 혹은 이제 진출해. 그 의미 없죠. 근데 원래도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이 현대무백스라는 기업의 정체성이 매출 비중의 68%를 차지하는 물류자동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자동화 사업이 이제 꼽히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섹터의 종목이다. 심지어 앞에 현대까지 붙어 있는데 현대 계열사만 얘네가 담당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혁신업종들은 대기업이 뒤에 받치고 있어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볼만한 게 이제 현대건설기계인데 원래도 계속 포착되어 있었고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뛰었죠. 뭐 혹시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여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기계는 앞으로도 갈 것 같습니다. 인프라 정책, 재건 정책을 타고.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도 매출도 다시 이제 좀 24년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랑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라 애초에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이 마진율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산업 사이클상 이번에 재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로봇이나 현대건설기계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는데 역시 이런 대표격 종목들은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BHI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BHI가 또 한 번 이제 신고가를 뚫어줬고요. 제가 원전에 있어서 대장은 BHI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BHI 역시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익이 지금 좀 고평가는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이라는 게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 20배 정도의 PER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때도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결국 또 올라가죠.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고점을 뚫으니까 이 고점이 지지라인이 되죠. 근데 이게 차트상에서 꼭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차트가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그지 같은 종목으로 차트 분석하면 하나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하고 차트 매매를 할 거면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테마 종목이니 뭐니 뭐 전망도 없는 기업 가지고 차트 분석 백날 해봐야 그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갑니다. 실패 확률도 높고요. 투자자들 가지고 노는 거죠, 사실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HI가 좀 무섭다. 그러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지금 투자해 볼 만합니다. 이제 막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원전 아직 안 늦었어요. 예, 투자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조선주 최근에도 너무 잘 가잖아요. 제가 조선주를 2019년, 20년부터 10년은 갈 거다 추천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전은 2024년 중심으로 10년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발의 피다. 한참 더 올라가야 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차트상 이제 검색식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이제 엘리베이터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VIP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쯤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허게 안 가더니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또 고개 들기 시작한 시점이라 저는 현대 엘리베이는 인프라 정책이 확대되면서 엘리베이터는 건물 지으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에서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무슨 빌라 지을 거 아니잖아요. 4층짜리.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필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설기계만큼이나 필수입니다. 거의. 그래서 엘리베이터 수요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순이익 캐파 자체도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올해나 내년까지도 저는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배당락 이후에 한 차례 이제 많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 현대엘리베이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을 저는 조선주 중에선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일단 HD 현대그룹주는 조선주라는 카테고리를 워낙에 강조를 많이 받았지만 여기는 많이 못 받았어요. 삼성중공업은.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은 방산주가 올라가면서 하나그룹이 방산으로 유명하다 보니 군함이라는 키워드로 트럼프 미국에서 이제 군함 건조를 한국에 맡긴다, 그리고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미국 트럼프 수혜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하나오션이 또 최근에 엄청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런 대놓고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장난 아니에요. 계속 신고가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신고가 삐죽 고개 든 단계라, 저는 트럼프가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만큼 LNG 생산을 늘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양 플랜트 쪽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LNG 운반선에 특화되어 있는 삼성중공업 수요가 분명히 이제 빛을 볼 날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 올 거고, 물가 낮추려면 실제로 LNG나 전통 에너지들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거 옮겨야죠. 그 옮기는 배를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조선 기술력 1등 한국에서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24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5년, 26년이 진짜 포텐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주를 아직도 투자를 안 해서 좀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이 데크하우스나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애들인데,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잘 가면 얘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도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많이 못 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가격이라면 삼성중공업과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투자해볼 만한 조선주, 이미 다 날라간 HD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못 샀다면 저는 오리엔탈 전공이나 삼성중공업, 특히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카페24도 있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미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 굳이 또 추가적으로 소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도 포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자동차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만한 대표 섹터로 보고 있는 이 로봇 투자 전략 리포트 역시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링크.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 이 영상 밑에 보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더보기란에다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쪽으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도 있네. 예, 오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검색식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구독자 4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만 명, 20만 명 넘어서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